이제부터 이제 과도응답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간에 따른 하중이 입력됐을 때 그 시간에 따른 응답을 구하는 게 과도응답 해석이고요. 기본적으로 시간 영역에서 수행되는 해석이기 때문에 시간에 따른 동적 평행 방정식을 푸는 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정적 해석과 비슷하게 하중과 경계 조건을 주는 것은 똑같지만 하중이 시간의 함수라는 것이 다르고요. 또한 이제 이런 감쇄력에 의해서 실제 입력된 하중에 따라서 진동이 감소해서 평행 상태로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제 감쇄의 역할이 지금 이제 이 동적 해석에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감쇄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감쇄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에너지가 소산이 되는 것으로서 감쇄력의 크기를 나타내는 척도가 되고 감쇄비라는 것으로 정의를 하고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세 가지로 구조감쇄, 마찰감쇄, 유체감쇄 세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고, 구조감쇄라는 것은 재료의 변형에 의해서 진동이 줄어드는 에너지가 소산되는 역할을 재료 변형이 해주는 게 구조감쇄가 되겠고, 마찰감쇄라는 것은 이제 접하고 있는 물체 사이의 마찰에 의한 에너지로 이제 소산이 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쿨론 감쇄라고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유체 감쇄는 이제 유체 고유의 전단력에 의한 에너지 소산을 우리가 유체 감쇄라고 얘기해서 자동차 샥업 서버 이런 데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이러한 과도응답 해석을 실제 실무에 적용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은 선박 접안 시설에서 선박이 구조물에 충돌했을 경우에 이러한 시간 대비 충격력이 발생하는데, 이러한 하중을 입력으로 해서 이런 랜딩했을 때의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해석이 되었고요. 오른쪽 같은 경우는 자동차의 이제 노면에서 들어오는 이제 하중을 입력으로 해서 실제 구조물의 필요 수명을 예측하기 위해서 응력 분포를 본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도응답 해석을 하기 위한 수치적인 방법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시간 영역에서 바로 적분을 하는 직접 적분법과 그 다음에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의 거동을 합쳐서 표현하는 모드 중첩법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직접 적분법은 말 그대로 2차 미분 방정식인 운동 방정식을 직접 적분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정확도는 비교적 높은 편인데요. 그리고 또한 선형 및 비선형 거동에 대해서도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해석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소규모 문제에만 이제 적합한 단점이 좀 있겠습니다. 또한 이 시간 적분을 하기 때문에 시간 스텝을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 결정하는 부분이 큰 이제 숙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각각의 부분에 대한 모든 시간에 대한 응답을 계산해서 결과로 나타내주는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에 반해 모드 중첩법은 각각의 모드로 먼저 나눠서 응답을 해석한 후에 기여도를 판단하여 그 각각의 응답을 조합하여 최종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모드 형상의 조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직접 적분법에 비해서 해석 시간이 훨씬 짧기 때문에 대규모 모델에 적합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몇 개의 모드수로 이 응답을 구성해야 될런지 이 모드수를 결정하는 게 매우 중요하고, 이에 따라서 신뢰도 차이가 발생함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모드를 이용하기 때문에 선형만 가능하다는 한계도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와 같이 직접 적분법과 모드 중첩법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될지는 각각의 장단점을 파악하시고 설계자분이 해석하는 문제의 유형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결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파수 응답 해석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응답 해석은 시간 영역에서 응답을 구하는 과도 응답 해석과 달리 주파수 영역에서 응답을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작용하는 하중이 주기적이고 반복적이어야 된다는 가정 하에인 경우에만 저희가 주파수 응답 해석이 유효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왼쪽과 같이 과도 응답의 결과는 어떤 시스템의 반응 특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하기가 어렵습니다. 전체적인 응답을 볼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특성을 볼 수는 없기 때문에, 반면에 이제 주파수 응답 같은 경우는 조화 하중에 대해서 주파수별로 구조물에 발생하는 응답을 진폭과 위상차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시스템의 동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주파수 응답 해석의 주요 사례가 되어 있습니다. 왼쪽은 지금 선박용 냉동기 구조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해서 이러한 복합 주기 하중이 작용했을 때 주파수별로 반응을 살펴본 것인데요. 이를 통해서 구조체나 배관부의 균열 발생 여부를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오른쪽 그림은 옵티컬 디스크의 이제 공진을 살펴본 상황인데요. 이렇게 수직과 수평 가진이 주어졌을 때 주파수 응답을 통해서 공진 영역을 살펴본 결과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주파수 응답 해석은 시스템의 안정성만을 파악할 수 있는 과도응답 해석과는 달리 하중에 대한 주파수별 특성 분석이 가능하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응답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주파수 영역이 파악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구조물이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파수 영역 또한 파악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하중과 구조물의 공진 상태를 파악해서 운영 주파수와 구조물의 고유중수 변화를 통해서 설계 변경이 가능한 해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조화 하중에 의한 동적 응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파수 응답 특성은 반드시 이러한 조화 가진이 하중으로 입력이 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왼쪽과 같은 이제 시간에 대한 하중이 오른쪽과 같은 이제 주파수 영역의 응답으로 결과가 나타내지고 있고요. 지금 이 서로 다른 그래프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댐핑에 대한 영향으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조금 더 주파수 응답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X축은 진동수 B라고 해서 고유진동수분의 가진 주파수가 되어 있고요. Y축은 동적 증폭 계수라고 해서 정적 해석 대비 주파수가 0인 경우가 이제 정적 해석이 되겠는데요. 그때 값에 대비 얼만큼 진폭이 늘어나느냐라는 것을 살펴본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주파수가 증가해서 고유진동수와 같게 되는 점점 갖게 됨에 따라서 진폭이 상당히 증폭되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고유진동수를 지나붙어서는 다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와 같이 증폭계수의 식에서 알 수 있듯이 만약에 감쇄가 없을 경우는 이 진폭이 무한대로 가는 공진 현상이 발생하고요. 지금 주파수가 0으로 갈 경우에는 정적 해석과 동일한 결과를 알 수 있고요. 만약에 주파수를 무한대로 보낸다. 그럼 이제 이 오른쪽 끝까지 가겠죠. 그렇게 되면은 뭐 가진 역과 관계없이 응답은 제로로 가겠습니다. 또한 공진 부근에서는 이제 이 감쇄에 대한 영향이 크다는 걸 알 수가 있겠고, 이 감쇄 계수가 점점 커짐에 따라서 이 진폭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문제에서는 구조물이 다 감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감쇄 계수를 파악하여 이 진폭이 어느 정도 줄어드는지 해석적으로 알아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감세의 역할은 고위진동 해석에서는 이와 같이 감세의 영향이 매우 적은 반면 조화응답에서는 감세의 영향이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저감세 영역에서는 이 증폭계수가 커짐을 알 수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은 이제 이런 감세비를 어떻게 추정하느냐가 되겠습니다. 물론 이와 같이 알려진 값들을 사용하면 되지만 실제 설계자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재료에 대한 어떤 이 감세비를 파악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좀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공진은 물론 댐핑이 존재하더라도 진폭이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와 가진 주파수가 일치할 경우에 발생하는 현상이 공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서 이 공진주파수 영역 부근에서는 꼭 공진주파수 자체가 아니라 그 영역 부근에서는 응답이 증폭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감세를 조절함으로써 제한할 수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 이러한 공진현상은 가능한 회피해야 하는 게 설계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이러한 공진을 피할 수 있는지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방법이 구조물의 고유진동수 자체를 이제 변동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구조물의 운영 주파수 내에서 공진이 발생하지 않도록 구조물의 질량과 강성을 변화시켜서 고유진동수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죠. 따라서 이러한 그래프를 이제 이러한 그래프로 옮겨서 공진을 회피시키는 기본적인 방법이 되겠습니다. 물론 여기서 질량과 강성을 변화시킨다는 게 설계자의 노하우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감세 자체를 추가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공진 영역에서 진폭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감세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감세를 추가하여 구조물의 고유진동수는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최대 진폭 자체는 감소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지만, 주의할 점은 공진주파수에 멀리 떨어진 주파수 같은 경우는 진폭이 오히려 수정 전에 비해서 증가된다는 사실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방법으로는 이러한 동흡진기라는 새로운 이제 시스템을 이제 부착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시스템이 부과됨으로써 고유진동수가 두 개로 분리되는 효과가 나타나고요. 지금 이 하나가 이렇게 두 개로 분리되면서 진폭이 감소되고 보다 폭넓은 운정 영역에서 응답 크기를 감소시키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방법으로 고유진동수 자체를 바꾸든지 아니면 감세를 부과하든지 아니면 이런 동흡집기라는 새로운 시스템을 추가하든지 하는 방법을 통해서 공진을 제어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진동해석, 즉 동해석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설계자 여러분들이 제일 주의하실 부분은 해석을 할 하중이 정하중인지 동하중인지 먼저 판단을 하시고요. 동하중인 경우에 대해서 하중의 형태가 어떠냐에 따라서 충돌이나 낙하와 같이 일시적으로 나타나는 하중인 경우에는 과도응답 해석을, 그 다음에 주기적인 하중이 작용할 때는 주파수 응답 해석을 선택해서 시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하중의 종류와 그 다음에 강성의 종류, 그 다음에 동해석의 종류를 잘 판단하셔서 결정하신 후에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